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시장에 대한 시각 함께 들어볼 텐데요. 유안타증권의 송태영 과장님 모십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좀 나스닥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시장이 왜 하락했는지 좀 분석해 주세요. 사실 아주 뚜렷한 이유는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실적을 발표했고 그 실적을 발표하는 과정 속에서 생각보다는 이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큰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둔화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미국에서 중소형 은행에 대한 이제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불거지게 되면서 한쪽으로에 대한 쏠림이 보다 더 심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IT 빅테크들에 대한 실적이 장 마감 후에 이제 발표가 된 거잖아요. 그 전까지 과연 IT 이 빅테크들이 실적이 얼마만큼 잘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의문점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게 됐고 장 후반대까지 다이렉트로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좀 투심이 악화될 만한 그런 요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경제 지표들부터 좀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들이 계속 나오나요?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엇갈리는 모습이었어요. 네. 소비자 관련된 이제 심리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좋지는 못했었어요.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그림도 나왔었고 전월치 대비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소비에 대한 여력이 많은 부분 안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이 반대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주택 관련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이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주택 관련된 지표들이 결국은 좋게 나오게 되면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자극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쪽으로 보다 더 많은 부분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사실상 이 지표 자체가 2월달 지표였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시차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3월달에 사실 중소형 은행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게 됐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 못했다는 점, 이런 점에 결국은 주택 지표도 3월달에 안 좋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서 시장은 계속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월가에서는 관련돼서는 이제 IT 외화캐틀의 실적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소비자의 심리 지표들은 악화되면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비 시장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리스크 회피 성향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부분이 더 많은 부분 자극이 됐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기업들에 대한, 은행들에 대한 리스크로 좀 돌아가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어제 거의 50% 정도 급락을 했더라고요. 결국 실적에 대한 영향인가요? 실적 역시 좋지 못했었었는데 네. 이 실적보다도 더욱더 문제가 됐던 것은 결국 은행 예금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네. 예금에 대해서 인출 규모가 상당히 컸다라는 점이었었는데 그 이전의 예금 같은 경우에 이제 보게 되면은 전분기 대비 한 40%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컨센서스가 1,450억 달러를 이제 예상을 했었었는데 실제로 남아있는 예금이 1,000억 달러에 불과했다라고 했던 부분이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얘기를 한 것은 대형 은행들이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을 도와주기 위해서 300억 달러를 예치를 해주게 됐던 부분이 있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억 달러가 남았다는 것은 결국은 실질적으로 빠져나간 게 이제 이 1,000억 달러 정도가 넘게 빠져나간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이제 귀결이 되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중소형 은행들은 문제가 더욱더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게 될 거고 이 대형 은행들이 300억 달러를 사실상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갚아야죠. 네, 갚아야 되기도 하지만 거기서 이제 이자가 발생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이자 부분은 결국은 수익성 안 좋게 만들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중소형 은행들에 대해서 우려를 다시 한 번 더 부각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퍼스트 리퍼블릭 말씀을 하신 것처럼 50% 가까이 하락을 하게 됐는데 연초 대비로는 90% 정도의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중소형 은행주들에 대한 이러한 이제 리스크가
일단 주가적인 부분에선 한꺼풀 아래로 내려가 있었었는데 네. 실질적인 문제가 더욱더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아직은 남아있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간의 시장에서 퍼스트 리퍼블릭이 한 3%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고요. 네. 팩워코프, 벤코프 같은 경우에도 한 14% 정도의 상승세가 이제 나오게 됐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은행이 실적이 생각보다 좀 잘 나왔다라는 이제 이 실적 발표 공시와 함께 사실상 반등이 나오게 됐던 부분이었었고요. 네. 이제 어떻게 향후에 더욱더 추가적인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뉴스플로우가 나오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잠재적인 리스크로서 우리가 한 번씩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소형 은행들의 리스크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한번 조금 약간은 좀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종목도 좀 체크를 해보면 제너럴 일렉트릭을 좀 가져오셨네요. 1% 정도 하락을 했던 것 같은데 실적 발표했었나요? 네, 오늘은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을 가져온 건 다 실적에 기반을 해서 갖고 네.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 발표했어요. 컨센서스 대비 잘 나왔던 부분이었었고 매출액, EPS 모두 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GE 같은 경우에는 한 두 가지 사업 부분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이제 항공 부품 그리고 이 부분에서 수주가 한 14%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번 실적도 사실상 잘 나오게 된 것이 항공기 부품 관련돼서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여기서에 대한 실적에 대한 호조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주목을 했던 점은 이 GE의 이 청정 에너지 사업 네. 부분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에 대한 수주가 92% 정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직까지는 사실 GE가 청정 에너지 사업 부분에서는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결국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잘 보여줬던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3년도 EPS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1.6불에서 2불 정도의 EPS 가이던스를 갖고 있었었는데 최저 가이던스의 이 상단치를 좀 올렸어요. 1.7불에서 2불 정도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좋게 발표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여기에 대한 GE에 대한 실적을 두고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항공기 부품 관련돼서도 국내에서도 여러 업체가 있게 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업체들이 사실상 수주를 많은 부분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될 거고요. 사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한국항공우주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근래 이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욱더 부각을 받게 되면서 실적의 탄력성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중소형 종목으로는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인 네. 것 같아요.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잉형보다는 에어버스형 관련돼서 민 항공기 관련된 부분을 더욱더 많은 부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본업인 TRO 사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좋은 호조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우주항공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UAM 사업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이제 많이 사업적인 비즈니스를 키워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 본업에 대한 이 안정적인 성장 거기에 플러스 이 사업적인 부분의 신규 프리미엄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방미를 하게 되면서 거기서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속보로 오고 네,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 중에 하나도 우주항공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었었고 그 관련돼서도 MOU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청정 에너지 관련된 사업 부분인데 사실 G2기 같은 경우에는 풍력 쪽으로 조금 더 맞아요. 많은 네. 부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GE의 수주가 늘어난다는 것은 GE에게 우리가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당연히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의미를 하게 될 텐데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CS 베어링이 여기에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GE에 대한 사업 수주에 대한 증가가 결국은 CS 베어링의 이 수주에 대한 증가로 나올 것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 근래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풍력 부분이 상승폭이 잠깐 나왔다가 다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RA 법안에 대한 수혜, 뭐 이러한 수주에 대한 증가 이런 부분 보았을 때에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너럴 일렉트릭 실적과 더불어서 가이던스 들어보면서 항공기 부품 그리고 청정에너지 국내 기업의 투자 전략까지 같이 연결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GM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뭐 삼성 SDI랑 오늘 소식도 있고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주가는 하락했어요. 네, 사실 GE도 아까 보면은 이제 주가 하락을 네. 하게 되잖아요. 그냥 대부분 주가는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M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정도의 소식이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온 거 여기 써놓은 거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이제 써놨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실적 발표했습니다. 역시나 실적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에서도 보셨다시피 상당히 좀 잘 나왔어요. 컨센서스 모두 다 상회하는 흐름이었었고요. 북미 사업부에서도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한 4.2%가 증가한 72만 대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자동차 업체들이 이 자동차 수요에 대한 불안정성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네. 이 판매 자체가 상당히 잘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알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의 자동차 점유율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15.1%에서 16%대로 점유율이 더욱더 늘어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GM의 자동차가 그만큼 잘 판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이 자동차 판매량의 증가에 대한 원인을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 이제 법인 관련돼서 판매량이 상당 부분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렌터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코로나 시기에 이 발주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내지 않았던 부분이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것이 결국은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게 되고 여기에 대한 발주가 시작이 되게 되면서 상당 부분 이 자동차 관련된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관련돼서 리테일에서 판매된 이제 이 판매량을 보게 되면은 한 0.2% 정도밖에 증가를 안 했었는데 이 렌터카 업체의 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상당 부분 많이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2023년도 실적에 계속적으로 좋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소식 중에 하나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삼성 SDI하고 GM하고 이제 이 2026년도 양산을 목표로 해서 30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이 많은 발을 맞췄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이제 삼성 SDI하고도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2026년도부터 양산을 하게 돼서 전량 GM에서 생산하는 이제 전기차로 모두 납품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GM이 전기차 관련돼서도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도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MS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네,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반대로 포드라든지 아니면은 GM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하를 단행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MS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제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GM이 오늘은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리콜이 많이 발생을 했던 볼트가 네. 사실 있잖아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돼서 예전에 배터리 문제 때문에 맞아요. 이 많은 리콜이 발생을 했었었는데 그 볼트를 생산 중단을 연말에 이제 한다라고 그렇군요.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볼트가 GM의 이 대표적인 전기차였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본격적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세대 교체를 이루어내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GM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관련돼서 생각보다 잘 안착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 본업인 내연기관에서도 판매를 잘하고 있는 만큼 GM 관련돼서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점유율을 좀 뺏으려는 싸움들이 좀 치열한 가운데 완성차 업계 가운데 GM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빅테크 흐름들도 체크를 해볼게요. 장마감 이후에 또 알파벳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좋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참 다행인 부분이에요. 네, 정말 다행이에요. 네, 네. 시간에서 사실 두 종목 모두 다 올라가게 되면서 시간에 나스닥 선물을 사실 1% 정도 이제 이 낙폭을 줄여주게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둘 다 모두 다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도 둘 다 한 4%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됐었는데 이 클라우드 부분에 대한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성장성은 사실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매출을 견인을 했다는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번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돼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에 대한 핵심 성장 동력이 예전까지는 분명히 있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러한 성장세가 많은 부분 둔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역력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는 결국은 클라우드 시장의 전반적인 둔화를 가져오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결국은 애저가 어떤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는 어떻게 이러한 부분의 성장세를 지지할 수 있을지 관건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챗 GPT 관련돼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선도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어떻게 상업화시킬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결국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쨌거나 실적 관련돼서 잘 발표를 하게 되고 시간 외에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좋게 발표가 됐었는데 추가적인 이러한 부분의 관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내용을 저희가 체크를 해보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실적이 역시나 EPS 매출에 모두 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역시 유튜브 광고 매출이 다시 한 번 더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게 되면서 다행히 그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라우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대비 약간 하회를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에 이제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많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700억 달러 같은 경우에도 매입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더욱더 주가에 대한 부분을 탄력도를 있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T 같은 경우에는 생성형 AI 기술이 동사의 검색 조회수의 전반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게 되면서 일단 구글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어떠한 뉴스 보도라든지 의견이 나오게 되는지는 역시나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시간에서 9% 올랐네요. 상당히 좀 급등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좋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파벳도 시간에서 상승은 하고 있으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흐름 내일까지 연결해서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짧게만 좀 체크를 해볼게요. 사실 오늘 SK하이닉스 발표, 이제 실적 발표도 있고 하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또 같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네, 좋지 못했었고요. 사실 ASML 때문에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SML이 사실 EUV 장비 때문에 계속적으로 좋은 성장을 보이고 있었는데 스티펄에서는 23년도에는 매출 성장이 견고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2024년도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분석을 해보게 되면 EUV 장비 관련돼서 실적에 대한 수주에 대한 부분이 전분기 대비 50% 정도 줄어들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국 2024년도에 대한 매출을 많은 부분 줄어들게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장세에 대한 부분이 ASMR이 갖고 있는 장비가 결국은 성숙기에 진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이 많은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돼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SK하이닉스가 오늘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실적은 당연히 안 좋게 나오는 것은 모든 분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 결국은 컨퍼런스 콜에서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될지 업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계속 이런 견제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반도체 전반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 전망이랑 오늘 주목할 만한 종목도 같이 알려주세요. 국내 증시는 다행히도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이 이 시간 외에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우려 대비는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GM과 삼성 SDI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면서 2차 전지 관련돼서도 생각보다는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자동차 관련돼서 관련된 기업을 하나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퓨런티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었는데 제가 이 종목 관련돼서 관심을 보인 이유는 사실 요 근래 기관들의 수급 때문이었어요. 기관들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연 투신을 중심으로 한 5일 정도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상 요 근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주가의 흐름이 나오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전장이랑 모바일향 관련된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라든지 자동화 관련된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모바일 쪽에 원래 더 치중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전장향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비중이 더욱더 많은 부분 늘어나게 되면서 전장 관련된 기업으로 점차적으로 변모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라든지 MC넥스라든지 카메라 모듈 업체도 있기는 하지만 네. 왕성차 업체 쪽으로도 국내 그리고 국외로도 사실상 고객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더욱더 많은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 7%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한 28,000원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퓨런티어 최근에도 약간 주가가 좀 상승세에 있는 것 같은데 28,000원 목표가 보시면서 퓨런티어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 유한타증권의 송태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미국에서 실적 발표들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따른 투자 전략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기대보다는 섹터나 종목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큰 구간입니다. 국내에서도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그런 소식들, 이슈들 보시고요. 실적 발표와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모닝쇼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